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아침 출근인데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늦게 퇴근해서 오늘 늦게 출근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9시인데 어제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못 나갔습니다.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출근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왜 지식산업센터의 투자가 지금 시절에 하면 좋을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절에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자주 쓰던 표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잔금을 항상 이렇게 기업체한테 알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한테 어디가 은행이 금리가 싸고 어디가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은행들은 이제 또 요번 이 정도 시기에는 어디 은행이 조금 더 대출을 잘해주고 어디 은행이 대출을 좀 못해주고, 이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금적으로 거의 대부분 기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돈입니다. 돈. 대출 부분이 80%가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이걸로 인해서 계약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왜 드리냐면,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발을 들였을 때 일반 시중금리가 한 8%, 9%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8%, 9%.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06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지식산업센터가 좋은 물건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만 좋은 물건일까요? 그때는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좋다라고 이야기를 못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은행을 털어먹는다 그럽니다. 이제 그때 2006년, 7년, 8년 요 정도 시절에요.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그때 한 8%, 9% 이 정도 될 때, 그때 자금을 굉장히 이렇게 저금리로 쓰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아서 그때 엔화자금을 되게 많이 썼던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엔화자금.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시설자금을 대출을 해줄 때 엔화자금까지 대출을 이렇게 알선을 해주고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를 70%는 잔압으로 했고요. 대출을 받고 나머지 10%를 될까 말까 해서 그때 80%를 이렇게 대출을 채웠던 분이 많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한 70%를 대출을 받고 30%는 자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에서 30% 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이 70% 금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시기예요. 임대 수익률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로 감당해야 될, 은행에다가 줘야 될 돈이 너무나 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은행들이 굉장히 연봉도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한테 처우도 좋았고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8%, 9%였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누가 1억을 맡기고 2억을 맡기고 한 10억을 맡기는데 8%, 9%를 만약에 준다고 쳐보세요. 안 넣겠어요. 그것도 일금융권에서 만약에 준다고 치면, 저 같으면 다른 거 안 하고 은행에다만 돈 넣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왜 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전체 분양가 대비했을 때 실질 수익률은 5%를 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또 조금 위축되고 그러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토지가하고 건축비는 올라갔기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이 5%가 안 되는 수익률을 가지고 왜 이제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 비율이 높은 데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똑같은 이 정도의 수익률이 5%, 6%, 아니 예전에는 한 7%, 8% 정도의 기본 수익률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임대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이 적었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봐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대출을 80%를 대출을 해주면서도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나 2%대, 3% 초반대면은 이 80% 대출 금리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시절이에요.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조금 줄어들지라도 지금 임대료가 그 정체 상태로 지식산업센터로 많이도 돼 있거든요. 많이 이렇게 보합 상태로 임대료가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은행의 금리의 영향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야기를 잘 해주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분양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분양가는 올라갔고 전체적인 수익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받쳐주고 있는 유일한 그 잣대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서 금리가 받쳐주고 있는 것이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이걸 받쳐줌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좋아 보인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봐보세요. 있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2006년, 7년, 8년도에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말고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와서 상가를 사고 업종 지정된 것들을 사고 이랬을 때 정말로 자금력 있고 부자들 아니고는 사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러면 평생 일반 직장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부동산을 사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한번 취득을 해보고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저금리 시장에서 저금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회를 이런 그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저 이 모습에 대해서 뭐 돈이 없는 것을 탓하고 뭐 충분히 1년 연봉 조금만 더 모아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도 저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살 때도 아파트 대출 금리가 그때 거의 9%였고요. 1금융권에서 그 담보가 모자라서 2금융권에서 받은 건 10몇 %짜리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은행 이자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도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절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은행 이자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저로 낮아 있는 이런 상태고 개인의 신용이 좋은 상태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금리도 더 추라해서 낮출 수도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 대출을 80%를 해준다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투자가 굉장히 적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적기라고. 근데 제가 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당연히 이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동산이 없었는데 더더군다나 일반 주거 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기업체한테 임대를 맞출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식산업센터는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 예를 하나 들면요. 부동산을 취득했던 사람하고 임대를 썼던 사람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셔도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쉽게 얘기하면은 취득을 해서 내 집을 살았던 사람하고 그 월세나 전세로 살았던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취득했던 사람은 그때 그 사이에 물론 이자 비용 냈던 것들을 다 상세하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은 뭐 전세 대출을 받든 뭘 해서 매달 나가는 그 돈을 지출하고 다 날아가고 없어졌던 돈이 되는 것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고 이 상황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잘
아직도 가치가 올라갈 만하고 이 그 임대 부분이 전체 100에서 한 8, 90%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개의 지역만 된다고 하시면 지식산업센터는 투자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나 잘 맞는 시기이고, 이 저금리 기조에서 지금 당분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금리를 올릴 수 있겠어요? 세계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올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고 여기서 수익을 받고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소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얼마든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삶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이렇게 출근을 해보고 평상시처럼 나가보고 있는데 또 새로운 느낌은 또 드는 것 같아요. 늘 아침에 새벽에 어둑어둑해질 때에 나와서, 그리고 맨날 이렇게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좀 한산하고 차분하고 이런 느낌은 있는데, 지금은 또 약간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좀 사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주시고요. 제 영상에서 한 영상이 보통 섹터를 제가 한 10분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10분 안에서 뭐 오며 가며 여러분들도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다가 그 한 가지 포인트만 잡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포인트에 맞춰서 그 인지를 하시고 그거를 내 것화 시키면, 이제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시점을 잡아주면, 아, 이때가 들어갈 만한 때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좋겠다라는 게 조금은 감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 저도 향후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사실은 이 버는 돈을 다른 쪽으로 해서 사실은 다 지금은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었는데, 저도 지금부터는 좀 꾸준히 매입을 할 생각이에요. 꾸준히 매입을 할 생각이니까 제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따라오셔도 되고요. 제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다뤄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이 부분을 이렇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그래서 14년 동안 일을 해왔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그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내봤고 그 전체적인 현장을 다 두루두루 아울러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은 사실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제가 좀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굉장히 앞으로의 삶에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